2021년 2월 13일 밤 11시 8분쯤 10년 전 악몽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규모 7.3의 강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쓰나미에 대한 경보가 없음에도 주민들은 간단한 가재도구를 챙겨 탈주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강진, 원전물 유출 단어만으로도 그날의 악몽이 머릿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약 2주 전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 인근 앞바다에서 대왕 오징어가 발견되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흔히들 심해 생물의 출현은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장에 민감한 동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일본 연구진들은 이 대왕 오징어를 회수해 분석한 결과 무척추동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종으로 주로 수심 650m에서 900m 사이 심해에서 서식하는 종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4m급이면 스킨스쿠버가 만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수준이다. 단순한 자연의 섭리일까? 대지진의 전조일까? 불안하다. 지진의 전조만 아니길 바랄 뿐이라며 이미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앙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에서도 수십 초간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은 2011년 봄 동일본 대지진과 여진 이후 후쿠시마 해역에서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자동차보다 큰 돌덩이는 도로 한가운데로 굴러내려왔고 산사태로 흘러내린 많은 양의 흙은 자동차 경주장을 뒤덮었습니다. 대형 간판은 물론이고 건물 내부 천장 등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50여 명이 다치고 90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는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 보관 수조에 물이 유출됐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출된 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 유출량이 적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가량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수준의 지진에 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도 6강은 사람이 서 있기가 어렵고 실내에 고정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흔들려 넘어질 가능성이 큰 정도로 흔들림이 심한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현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1분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오전 3시 25분쯤에도 규모 5.1의 지진이 있었고요. 앞으로 일주일이 더욱 고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여진을 주의하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여진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본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강도 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지진은 좀 세구나 이 정도 반응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일본 역사상 몇 번째로, 아니 원전 피해를 생각하면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온 것입니다. 그날과 장소도 같고 강도도 비슷하니 일본 정부의 10년 전 지진의 여진이라는 말에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 국민들은 기상청의 견해와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의견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은 쓰나미입니다. 단순하게 쓰나미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의 차이는 진원지의 깊이 차이일 뿐인데요.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근원지가 해저 56m의 깊은 곳에서 발생해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원지의 깊이가 달라지고 장소는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상청에서는 여진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지진은 북위 37.7도, 동경 141.8도, 깊이 55km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북위 38.0도, 동경 142.5도, 깊이 24km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유사합니다. 여진의 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주일 새에 나타나는 것이 여진일 수도 있고 10년 뒤 30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 여진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앞으로 올 더 큰 지진의 전진 성격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직전인 3월 9일 후쿠시마현에서 이번 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진도 7.3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열도 전역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동북부에서 진도 6강으로 흔들린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전체로는 2019년 6월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7 지진으로 니가타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발생한 후 약 1년 8개월 만인데요. 일본의 진도 기준상 6강은 사람이 서 있기 어렵고 실내 가구들이 대부분 쓰러지는 수준입니다. 이번 지진 때도 늘 크고 작은 지진에 노출되다 보니 흔들림이 시작되었을 때 조금 흔들리다 말겠지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농담을 하거나 하던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도는 세지고 물건들이 떨어지더니 책장이 넘어가면서 결국 그 밑에 깔리는 모습의 영상이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떨고 있는 지진은 지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수도지카 지진인데요. 문제는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30년 이내에 70%라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언제든지 수도지카 지진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도 95조엔, 우리 돈 1000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해 국가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건물 손상 등 직접 피해가 42조엔,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 저하가 48조엔입니다. 지진 이후에도 경제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경제적 피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오는 원인은 화재입니다. 20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의 소방 인력과 장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사망자만도 23,000명에 이를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15만 명에 육박합니다. 피난민도 7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흔들림의 시작이 규모 몇으로 끝날지, 여진인지 전진인지, 수도지카 지진의 시작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한 포털 사이트 투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34%의 사람들이 지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졌을 뿐이라며 긴장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23%의 사람들은 지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일본인들은 10년 전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3주 정도 단수가 된 경험이 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인근의 친구 집에 물을 받으러 가거나 샤워를 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10년 전의 교훈이 활용되고 급수차 준비와 피난사무소 텐트 등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지자체의 노력이야. 지난번 지진 때는 정전이 몇 주 동안 계속됐지만 물은 사용했다. 이번 지진에는 정전 단수 없이 가재 도구는 그대로 평소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하다. 우리에겐 어느새 10년 전 일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도 믿을 수 없고 밟고 사는 땅도 믿을 수 없는 일본의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일본 지진에 따른 직접적인 국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일본 열도에 가로막혀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형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지형상 대륙판 구조를 살펴보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해안에는 대륙판 경계면이 없기 때문에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산과 일본 남서부 지역 사이 수심은 평균 120에서 130m 정도에 불과해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진심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터를 잡으신 조상님께 100번 감사해야 한다. 재난 재해가 피해가는 가장 안전한 땅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자연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함을 옆나라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